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입 수시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미리 자료 보셨겠지만 어휘 파트, 문학 파트, 그리고 어법 파트, 그리고 비문학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수시라 그래서 수능하고 완전 다르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내신하고 완전 다르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생소한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렇게 수능으로 말했을 때 쓰기어휘 어법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은 수능 같은 경우는 보기를 많이 주죠. 박스를 줘서 그 보기를 보고서 선택지 5개 중에서 제껴나갈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보기 같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쵸? 보기가 없고 1, 2, 3, 4번, 1, 2, 3, 4, 5번 해서 그냥 선택지 간의 관계를 보기에도 조금은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단편적인 지식을 다 조합해서 그래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그냥 한 문제 한 문제 체크하고 가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방법 없어요. 열심히 그냥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되고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그러니까 실용국어 파트들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자도 있기 때문에 한자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자를 1800자를 갖다 놓고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써보고 그리고 그것의 음과 그 다음에 뜻 정도는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부터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 찬, 차고, 차, 찬 이렇게 밑줄이 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휘 문제가 나올 때는요. 다 기본형, 그러니까 사전에서 등재되어 있는 그 기본형으로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차다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다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자, 1번 볼게요. 이렇게 어휘 문제는요. 이 차다라는 말을 다른 어떤 말로 바꿔서 풀어보면 돼요. 한번 어떻게 하나 해볼게요. 1번 조강지처를 찬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 조강지처를 차다가 되겠죠. 그러면 차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치다 정도로 우리 바꿔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이 차다를 조강지처를 내친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2번 한번 해볼게요. 내치다라는 말로 계속 바꿔볼게요. 새떼가 동시에 수면을 내치고 날아오는 장관을 보았다. 2번은 뭔가 좀 이상하죠? 3번 굴러든 복을 스스로 내쳐버리다니 어리석구나. 4번 좋은 기회를 내친 것 같아 후회가 되네요. 자, 이렇게 보면 1번은 우리가 내치다로 바꾸고 나서 보니까 2번만 어색하고요. 3번, 4번 같은 경우는 다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왜 바꿔서 보라고 하냐면 이렇게 바꾼 것들이 지금 문제를 다시 보면 의미가 다른 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렇게 바꾼 단어로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고요. 지금 이런 문제뿐이 아니라 위에 본문을 주고 밑줄 친 기억 에 대한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어휘들도 다 다른 단어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풀이는 해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2번 볼게요. 빈칸에 적절한 말을 차례대로 고른 것은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걸 믿고 출제한 문제죠. 그쵸? 자, 민요는 우리가 땡땡 해야 할 문화유산이다. 자, 이런 거는요, 선택지, 처음부터 선택지 가리고 이 단어가 뭘까 고민을 하면 답 안 나와요. 그쵸?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선택지를 끼워 넣어서 소거하는 방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민요는 우리가 전래해야 할 문화유산이다. 그 다음에 전승, 전파, 해야 할 문화유산이다. 3개 중에 하나겠죠? 자, 일단 1번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싸이는 한국가요를 세계에 전파, 전래, 전승 줄게 뭘까요? 싸이는 한국가요를 세계에 전승했다, 전래했다, 전파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전파라는 게 쉽게 보이죠? 자, 한국의 가요, 원래 한국 거예요. 그쵸? 세계의 공통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 고유일 것인데 이것을 세계 문화에다가 갖다가 퍼뜨린 것이니까 전파, 파급. 그쵸? 그 파자죠? 그래서 전파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스파게티는 이탈리아 국수 요리가 우리나라의 이건 전래죠. 자, 전파라는 거는 아까 싸이 노래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우리 국내라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지금 전파고요. 밖에서부터 들어온 스파게티, 요거 지금 세 번째에서 말한 스파게티 같은 경우는 전래가 되겠죠.
그쵸? 화살표 방향이 지금 바뀌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민요는 우리가 전승해야 할. 이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요거는 전승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답 4번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같이 봅시다.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런 것은요, 이 문장 다 안 보셔도 되죠? 지금 밑줄이 쳐 있는 그 단어의 앞뒤 문장, 앞뒤 단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린 그냥 콤마 있는 데부터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는 그놈의 짓에 드립다 발광에 다니면서, 자, 드립다 발광을 한대요. 그쵸? 드립다 발광을 한다. 그럼 뭐 그다지 좋은 어감으로 쓰인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자, 근데 1번 기억 오며 가며 생각나는 대로. 자, 생각나는 대로 발광을 하고 다닌다 라는 말인데, 자, 다른 것들도 한번 볼까요? 니은 일색 소박은 있어도 박색 소박은 없다더니 라고 했어요. 일색 아주 뛰어나게 아름다운 민. 자, 앞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못생겼다. 뒷부분에 보면 굉장히 못생겼다. 뭐 못생긴 사람과 잘생긴 사람, 이쁘게 생긴 사람을 비교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아주 뛰어나게 아름다운 민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갈게요. 그 양반은 필경 붙들려 가서 5년이나 전중이를 살았지요 라고 하죠. 전중이 이런 말은요, 감옥살이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 맞고. 그동안의 아주머니는 시집이고 친정이고 모두 폭 망해서 의지가지 없이 됐지요. 자, 의지가지 없이 됐다? 자, 그냥 눈치로도 이건 알 수 있겠죠. 의지하거나 부탁할 곳이 전혀 없다.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 자, 4번 볼게요. 접두사 엇의 의미를 보기야 잘못 짝지은 것은, 자, 보기에 보니까 이 접두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접두사가 결합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결합된 그 단어의 구조는 파생어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파생어라는 거는 접두사가 붙던지 아니면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파생어가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 접두사 중에 엇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엇의 의미가 두 가지로 되어 있대요. 자, 두 가지로. 그래서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A가 뭐냐면 어긋나게 또는 비뚤어라고 되어 있네요. 뭔가 좀 비뚤음하게 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하나 봐요. 그 다음 B, 어지간한 정도로 대충. 자, A 같은 경우는 약간 비스듬, 어긋나다 요 뜻이고요. B 같은 경우는 대충이라는 뜻을 더해주고 있다네요. 자, 접두사, 접미사 이런 말은 어차피 뒤에 있는 단어 아니면 앞에 있는 단어에 결합을 해서 이러한 어떠한 뜻을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더해주는 뜻이 이건 어긋남의 뜻을 더해준다. 그 다음에 대충의 뜻을 더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1번 그와 길이 엇갈린 모양이구나. 엇갈리다. 자, 그와 길이 엇갈리다. 그는 여기로 오는데 나는 일로 간 거죠. 그쵸? 그래서 엇갈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대충이란 뜻보다는 어긋났다라는 A가 맞겠죠. 2번 나는 톱으로 나무를 엇베었다. 톱으로 나무를 베는데 지금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를 톱으로 베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걸 대충 베었다라는 말보다는 얘는 엇베었다. 어수듬 비스듬하게 베었다라는 이 소리가 되겠죠. 답은 2번이고요. 이게 모르셨어도 3번부터 나머지 것이 다 지워지거든요. 아들 녀석이 엇나가서 걱정이야. 대충 나가서 걱정이야 라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뭐 삐뚤하게 그렇게 나갔다라는 소리고요. 엇구수한 된장국이 입맛을 돋운다. 입맛을 돋운다라 그랬으니까 구수하다? 구수하긴 한데 비스듬하게 구수하다라는 말은 없죠. 그쵸?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는 구수한 그 된장국이 입맛을 돋운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모양이 서로 엇비슷하다. 비슷하긴 비슷한데 어긋나게 비슷해? 어긋난데 비슷하다. 이런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대충 비슷하다. 그래서 B가 맞네요. 자, 5번 밑줄 친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자가 나왔죠? 하근찬의 단편소설 순환이대에는 일제 말기의 수탈과 6.25의 비극적 체험이 형상화되어 있다라고 해서 순환이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우리 한자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필이면 그냥 다른 한자어들도 많은데 순환이대를 준 거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잖아요. 이 작품은. 그래서 여기서 순환이대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그쵸? 그래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숫자 2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그쵸? 요걸로 찾아보시면 자, 1번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 떠돌았던 그는 결국 향수병에 걸렸다. 자, 나라를 잃고 이국 땅을 떠돌았다. 지금 내 땅이 아니라 우리 나라 땅이 아니라 다른 곳을 떠돌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의 이자는 다른 나라니까 다를 이자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1번에서 이자는 다르다를 나타내는 이자가 되겠고요. 2번 지금 하는 말은 네가 조금 전에 했던 말과 이율배반 아니니? 라 그랬어요. 자, 이율배반이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 맞지 않다. 두 가지가 서로 맞지 않다라는 것서 여기서의 이자가 두 이자를 쓰는 거고요. 두 개를 나타내는 그 두 가지가 서로 맞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서로 모순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이자가 쓰였고요. 율자는 법칙 율자가 쓰였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법칙이 등배, 서로 등지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돌이킬바, 돌아서 있다.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이자가 순환이대 이자와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또 어떤 이자로 쓰였는지 볼까요? 이열치열이라고. 자, 이열치열이라는 단어 언제 써요? 더울 때는, 그쵸? 더워 죽겠을 때는 뜨거운 거 먹고 이열치열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 열, 덥다 할 때 그 더울 열, 더운 것은 이자 써 이 더운 것은 더운 것으로서 다스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3번의 이자는 써 이자가 되겠습니다. 뭐뭐로써 할 때 그 써예요. 4번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서 이사를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사 사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옮길 이자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반의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자, 반의관계라는 거는 이렇게 두 단어가 있을 때 서로 대립되는 거죠. 극과 극으로 놓을 수 있는 단어가 반의관계죠. 뭐 반의관계와 대립관계를 또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반의관계를 찾는 거니까 1번 남자하고 여자 맞죠? 중성도 있는데요 하시면 안 돼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2번 어른하고 아이. 그 다음에 아빠하고 삼촌. 아빠 나왔으면 뭐 나와야 돼요? 엄마 나와야죠. 그쵸? 아빠하고 엄마가 반의관계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럼 아빠하고 엄마의 연장선으로 그대로 가면 아빠의 엄마는 친할머니, 엄마의 엄마는 외할머니. 그쵸? 그래서 4번은 외할머니, 친할머니 그런 느낌으로 구성을 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 자, 7번 경주, 불국사, 석가탑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열된 것은 자, 경주에 불국사가 있죠. 그쵸? 불국사. 자, 경주라는 도시 안에 이 불국사는 절 이름이죠. 자, 불국사라는 절이 있고 이 안에 석가 탑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포함 관계로 보면 자, 이게 경주. 그 안에 있는 불국사. 그 안에 석가탑. 이래서 상하 관계로 되어 있네요. 다시 말하면 포함 관계. 자, 요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정류장, 버스 택시. 버스 택시장 안에, 버스 정류장 안에 택시 정류장이 있는 거는 아니죠. 그다음에 놀이터 안에 시소가 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시소하고 금해하고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아니라 같은 위상에 있죠. 그쵸? 놀이터 안에 놀이기구가 있고 그 안에 시소가 있고 그네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 안에 교실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책상이 있다.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8번. 밑줄 친 단어의 맞춤법이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은요. 맞춤법은요. 워낙 용례가 많기 때문에 예시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외우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죠. 자주 기출되는 것들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첨단 산업을 개발하고 자, 이거 왜 밑줄 쳐놨겠어요? 이 개발이냐 아니면 요거냐를 묻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무엇을 개발해야 되냐면 대상이 뭐냐면 첨단 산업이에요. 첨단 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요 I의 개발을 쓰고요. 요거는 지능 개발.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는 개발을 씁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기술자가 없어서 고가의 장비를 썩히고, 자, 기본형으로 쓸게요. 썩히다. 자, 이거의 기본형은 지금 썩히고에서 다를 쓴 거고, 이거의 기본형은 썩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간 말은 히자란 말이에요. 이 히자는 뭐겠어요? 원래 썩다예요, 썩다. 그쵸? 기술자가 없어서 고가의 장비를 썩히고 있다. 자, 지금 장비를 돼 있는데, 장비를 썩히다, 이게 목적어잖아요. 그럼 얘를 주어로 만들어 볼게요. 장비가 썩히다가 아니죠? 썩다, 썩고 있다, 썩다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하나는 주어, 하나는 목적어로 봤을 때, 목적어로 했을 땐 히자가 들어간다. 얘는 지금 피동의 표현이죠. 그쵸? 피동, 사동의 표현. 이히리기, 우추, 전미사 들어가는 것들 지금 고액이기 때문에 얘는 썩다, 썩히다 라고 해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생산 장수들이 자판을 벌이고, 자, 그럼 얘는 지금 뭐와 뭐를 비교하라는 소리냐면 벌이다와 벌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손가락 두 개 사이를 이렇게 하는 거는 벌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벌이다가 맞죠. 그는 사업 실패 이후 빚쟁이에 계속 졸려왔다. 자, 이거는 졸리다, 리이히리기 우추에 들어가 있는 그 리자가 들어가서 얘도 맞게 활용이 된 거고요. 5번 메모지를 벽에 덕지덕지 붙여놓다. 얘는 지금 요거냐 아니면 요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얘가 지금 발음으로 한다면 요 밑에 티읕이 이를 만나서 얘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차피 발음으로는 붙이다가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발음하는 데서는 똑같아요. 발음값으로는 옆에 것도 동일. 자, 그럼 이 붙이다, 붙이다의 차이는 뭘까요? 이 붙이는 거는 어떤 풀이나 이런 접착물을 이용을 해서 뭐 우표를 봉투에 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메모지를 벽에 덕지덕지 붙이다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편지를 보내다.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 이쪽 장소에서 이쪽 장소로 이동을 시키는 거. 그게 붙이다고요. 얘는요. 지금 여기다 본드를 발라서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는 이쪽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볼게요. 단어의 구조가 다른 하나는, 자, 단어의 구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는 합성어냐 아니면 파생어냐 요 얘기예요. 아까 전에 파생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자, 그쵸? 접두사 나왔었죠? 그럼 이번에는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한번 찾아내 봅시다. 1번 인삼차. 인삼하고 차로 끊을 수 있겠죠. 인삼차, 레몬차 이렇게 다 될 수 있어요. 그럼 인삼이라는 것도 인삼차하고 붙지 않고 뭐 인삼 주스, 뭐 인삼 뭐가 있을까요? 막걸리? 막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겠죠. 그럼 인삼이라는 것도 고유로 얘 단독으로도 쓸 수 있고 이 차도 아까 레몬차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두 개 다 각자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둘 다 각자 다른 데 가서 활용이 될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말은 서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어근이다. 이렇게 되겠죠. 한 단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합성어겠죠. 그 다음에 코감기 볼까요? 자, 요렇게 코 거리도 되고요. 코 고리도 될 거고요. 코라는 말은 따로 역시 다른 데 가서 그냥 활용이 돼요. 감기라는 말도 목감기, 그쵸? 그럼 코감기, 또 뭐 있을까요? 뭐 그런 감기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합성어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월남쌈. 쌈 싸먹는 거죠. 그죠? 뭐 상추쌈, 배추쌈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니까 얘도 합성어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양치질 한번 볼까요? 이것도 뭐 노략질, 뭐 이렇게 다 도둑질 다 되는데 왜 그래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자, 이 양치라는 말 안에 이미 양치질의 의미는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양치라고만 해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에 질이라는 전미사를 얘는 지금 전미사거든요. 전미사를 붙여서 이 행위를 그냥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양치라는 말에다가
특별히 더해지는 말이 없어요. 얘는 만약에 인삼 막걸리가 돼버린다면 이 인삼차와 인삼 막걸리는 완전 다른 거잖아요. 재료는 같지만, 그쵸? 인삼 막걸리, 인삼차 완전 달라지지만 양치, 양치질 이런다고 해서 뜻이 달라지지는 않죠. 그래서 얘는 파생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자, 10번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지금 뒤에 보면은 어떻게 고쳐 쓴다, 어떻게 고쳐 쓴다 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있는 본문만 보기만 보시고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한 백화점 유통산업연구소는 9일 백화점 판매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인 부분은 걷잡아 매출 신장률 21.1%를 기록한 명품이었다라고 밝혔다. 걷잡아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쓰여 있는 거는 이렇게 디귿으로 쓰여 있죠. 그쵸? 디귿으로 쓰여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걷잡아, 대략적으로라는 뜻이에요. 대략적으로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티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이 품목들은 현금 결제 비율도 비교적 높다. 결제라는 거는 어휘로 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연구소는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런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있는 대로 써볼게요. 이어질 런지는 자, 이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자, 이어지다에다가 이어지다. 그럼 얘의 기본형은 지금 이어지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붙은 거냐면 요만큼이 지금 붙은 거예요. 리을 런지. 그쵸? 리을 런지는 이 붙은 건데 이거는 이건 아예 잘못된 말이에요. 아예 잘못된 말이고 얘는 이어질 리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는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는은 또다시 붙은 조사고 어쨌건 요렇게 붙어야 된다는 거. 런이 아니라 리을이 아니라 니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전문가는 이러한 수치가 소비 성향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고 진단했다. 가르치다라는 거는 지금 교수 행위가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 이게 가르치다고.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것을 지시하다가 돼야 되니까 가리키다. 그냥 안 써도 되겠죠? 가리키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선택지랑 맞춰보시면 답이 3번인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한번 볼까요?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표준 발음법인데요. 지금 1번의 절약, 그 다음에 효과, 장렬,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굉장히 다 잘못 발음하는 것들을 딱 집어 넣어놨죠. 절약 같은 경우는 절약이 아니라 얘는 절약이 돼야 되겠죠. 그쵸? 밑에 있는 리을이 뒤에 이응으로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이 글씨를 절약이라는 이 똑같은 뜻으로 만약에 이렇게 있었으면 얘가 리을로 갈 수도 있죠. 리을하고 니은이 붙었을 때는 리을로 발음하니까. 왜? 신라. 이거 같은 경우도 뒤에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실라라고 소리값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뒤에가 이응이기 때문에 이 리을은 뒤로 가서 그냥 절약이라고 발음이 되죠. 그 다음에 효과는 그대로 효과라고 발음을 해야 되지 과 뒤에 된소리를 만들 의문의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작렬 같은 경우는 지금 자결 이러면 스스로 이렇게 주어 그게 자결이죠. 지금 여기서 작렬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장렬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광한루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광한루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썼다가 지금 지웠던 경우에서 보듯이 니은하고 리을하고 두 개가 맞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할루 이렇게 쓰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12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본용언하고 보조용언.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 꼼꼼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용언이라는 게 일단 뭐예요? 용언. 용언이라는 거는 품사로 얘기했을 때는 동사와 형용사를 말하는 게 용언이죠. 용언의 기능은 뭐예요? 얘는
서술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쵸? 서술의 기능을 하고 또 얘의 특징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먹다라는 동사를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게 활용이죠. 그래서 활용이 가능하고 서술의 기능으로 쓰인다라는 게 용언이에요. 그러면 이 용언에는 본용언이 있고 보조용언이 있다는데 일단 이 문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규칙을 말씀을 드리면 본용언과 는 띄었음.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띄었어야지 원칙인데 하지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쓴다 그래서 틀리다고 하지는 않는다. 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본용어가 보조용 구성이 아닌 것은 밝아 오다, 식어 가다, 쉬워 돌아, 강해 보인다, 약해 놓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본용어가 보조용어이에요. 한 개 빼고 1번부터 볼게요. 새벽에 되자 날이 밝다. 근데 왔다라는 밝다라는 것과 왔다라는 오다라는 말하고 두 개를 붙였죠. 그래서 밝아지고 있는 그 상황을 밝아 오다라고 지금 해놨어요. 그럼 밝다라는 말도 서술어 맞고요. 그쵸? 오다라는 말도 서술어가 맞아요. 밝아 오다라는 걸로 해서 날이 밝아지고 있는 현상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얘는 본용어가 보조용어이 맞고요. 방이 식어 가다. 방이 식는다. 되죠? 그쵸? 근데 식어 가다 진행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썼네요. 얘도 맞고요. 그냥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까지 해도 되는데 두다 잘 쉬어서 비축하라 이런 뜻을 더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겉모습만으로는 영수가 제일 강해 보인다. 강하다. 강하다 역시 형용사 맞아요. 그 다음에 보인다 역시 동사로 용언이 맞아요. 그런데 답이 왜 4번이냐면요. 강해라는 말을 강하게로 우리 바꿔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는 영수가 어떻게 보여? 강하게 보여. 지금 이거거든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서술이 아니라 어떻게 해당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국어에서 어떻게 부분에 해당되는 요 부사는 뭐예요? 부사죠. 그쵸? 이 부사의 기능은 뭐예요? 뒤에 있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부사라는 거는 서술어를 꾸민다. 이렇게 보면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강해는 지금 여기서 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워낙 약해 놔서 겨울이면 꼭 감기가 든다. 그는 워낙 약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5번도 본용어 보조용어 구성이 맞고요. 자, 그럼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되는 문장은 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문장에 중의적인 해석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하고 묻는 건데 이 중의법도 엄청 자주 나오죠. 그쵸? 아예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는 한 단원에 공통교과서였을 때는 아예 한 단원 자체가 이런 것을 다루는 단원도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여기저기 교과서가 많이 나뉘어서 다루는데 거의 다 다루기는 하지만 아예 공통적으로 할 때도 중요하게 다루던 부분이에요. 볼까요? 1번 철수는 지난주 동생이 대기업에 취직하였다고 말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문장의 뼈대만 골라볼게요. 철수는 말했다. 동생이 대기업에 취직하였다고 말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지난주가 문제인데요. 이 지난주가 동생이 지난주에 취직을 정말로 한 건지, 그러니까 취직을 한 그 상황이 지난주인지, 아니면 벌써 한 달 전, 1년 전에 취직을 했는데 철수가 지난주에서 이제 지난주가 뭐 벌써 취업한 1년쯤 지난 후에 얘기를 한 거인지, 그쵸? 그게 지금 불분명하죠. 그냥 철수는 지난주에 동생이 대기업에 취직하였다고 말했어 라고 하면 그래? 걔 일주일 전에 이랬대? 앞으로 뭐 4주 더 있어야 월급 받겠네? 이 얘기인지 아니면 철수가 지난주에 얘기를 한 건지, 그쵸? 그래서 1번은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2번 저녁을 안 먹고 온 손님들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자, 뭐가 뭐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 봅시다. 나머지가 지워지면 2번이 답일 거고요. 3번 민철이는 그의 동생을 예뻐하고 영수 또한 그렇다. 자, 동생이 있어요. 얘 동생. 자, 민철이는 민철이의 동생을 예뻐해요. 뭐 둘이 친남매 관계인지 뭐 친형제 관계인지 뭐 이렇다 칩시다. 이렇게 민철이가 동생을 예뻐하고 그리고
그의 동생을 예뻐하고 영수 또한 그렇다. 그럼 영수라는 애가 또 있어요. 이 영수도 또 역시 동생이 있어. 이렇게 예뻐하는 건지 아니면 이 민철이의 동생을 예뻐하는 건지 이게 지금 모호하죠. 영수가 지가 동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은 또 역시 중의적이네요.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영희는 동생보다 강아지 코코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영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코코가 있어요. 자, 영희, 동생, 코코. 자, 영희는 동생보다 코코를 좋아한대요. 자, 이 말은 동생도 코코를 좋아해요. 그런데 영희가 100만큼 좋아할 때 동생은 80만큼 좋아한다. 지금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영희가 동생을 좋아해요. 영희가 코코를 좋아해요. 근데 동생은 80만큼만 좋아하면서 코코를 100만큼 좋아해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역시 중의적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것은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쵸? 얘는 비스켓이 아니라 비스킷이고요. 비스킷. 그죠? 그 다음에 코코넛이 아니라 넛이에요. 그 다음에 도넛 얘는 맞고요. 잼이 아니라 잼이에요. 잼. 그쵸? 그러니까 원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된소리. 된소리라는 게 뭐예요? 기역, 예사소리, 쌍기역, 된소리, 키역, 거센소리. 이렇게 되죠? 디귿, 쌍디귿, 티읕.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된소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경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거의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된소리로 쓰지 않고 거센소리로 쓴다가 로마자 표기의 원칙이기 때문에 거의 된소리가 들어간 건 거의 다 틀리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잼이 아니라 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우리 버스 이러지만 그것도 버스라고 쓰지 않고 버스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 밑줄 친 경우의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상대 경어법, 상대 높임법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높임법이라는 거는 뭘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주체 높임, 그 다음에 상대 높임,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자, 주체하고 객체 같은 경우는 문장 안에 있는 놈이죠. 문장 안에서 어떤 행위의 주체,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객체, 그 서술을 당하는 객체가 되는 거죠. 그 서술을 하는 놈, 서술을 당하는 놈. 만약에 할머니께서 장에 가신다. 그럼 그 말에서의 서술어는 가신다죠. 가다. 누가 가요? 할머니가. 그래서 거기서 주체는 할머니. 그쵸? 할머니께서 영희에게 밥을 먹였다. 그러면 먹이는 주체는 누구냐면 할머니. 그쵸? 주체. 근데 먹임을 당하는, 서술을 당하는 놈은 객체, 영희는 객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대는 뭐예요? 문장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영희한테 밥을 먹였어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보다 적어도 윗사람한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쵸? 제가 제 동생한테 할머니가 영희한테 밥 먹이던데? 밥 먹이고 계시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이걸 설마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대방, 이 말을 발화된 이 문장을 듣는 이가 바로 상대가 되겠죠. 상대 높임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격식체는 합시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로 구분되고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로 양분된다. 자, 지금 이건 여러분들 많이 외우던 걸 거예요. 격식체는 4가지로, 그 다음에 비격식체는 2가지로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봅시다. 밑줄 친 경우에 예로 볼 수 없는 것, 비격식체가 아닌 것. 그러면 격식체, 비격식체가 아닌 것, 격식체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1번.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쵸? 요자 들어가서 요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윤서야 제발 이제 놀지 말고 공부해. 해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정말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합에다가 비읍에다가 합에다가 전부 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4번 우리 모두 함께 여행을 떠나요. 요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하라고 했던 것들이 격식체인지 비격식체인지, 그 중에서 헤라체인지 하십시오체인지 해요체인지 하계체인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구분하는 방법이죠. 지금 요로
동그라미 들어갔던 1번하고 4번. 당연히 해열체겠죠. 그 다음에 해. 해로 끝났던 건 이건 해체겠죠. 체라는 건 문체 말할 때 그 체자니까.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는 합쇼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한자성어의 구조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이라 그랬어요. 자, 이 문제 도대체 뭘 묻는 거야. 그쵸? 보시면 1번 오비이락. 이건 오, 까마귀죠. 비는 날다죠. 그러면 지금 오비이락. 까마귀가 날다. 이, 배, 가. 그 다음에 락, 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까마귀가 날다. 배가 떨어진다. 이래서 얘는 주어. 그 다음에 얘는 서술어. 얘도 역시 주어. 서술어.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해요? 주술 관계라고 하죠. 1번은 주술 관계. 2번 고, 진, 쓸고, 고통. 이런 것이 진, 끝나다, 다하다. 고통이 다하면 감이라는 거는 달다. 단 것이 올래, 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시 주술관계. 그 다음에 적반하장은 뭐냐면요. 적자는 도둑이에요. 도둑이 도리어, 오히려, 도리어. 하자는 들다예요. 장은 몽둥이. 몽둥이를 들다. 그래서 적반하장. 오히려 잘못한 놈이 오히려 이렇게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적반하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시면 도둑이 도리어 들다 몽둥이를. 그러면 지금 얘가 서술어. 얘는 몽둥이를이니까 목적어죠.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주어 서술어 관계지만 얘는 서술어와 목적 관계네요. 그래서 얘는 술-목 관계. 밑에 해설에는 술-보호 관계라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술-목 관계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까지 하나만 더 풀도록 할게요. 어느 날 공자가 호랑이에게 가족을 잃은 한 여인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는 이유를 궁금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이곳은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거나 부역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다. 이에 공자는 제자들에게 가혹한 정치 밑줄 쳐보세요. 호랑이보다 호랑이 밑줄 쳐보시고요. 더 무서운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자, 이게 바로 가렴주구라는 사자성어의 배경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가렴주구 이게 그 호랑이보다도 관리들이 세금을 막 무겁게 뜯어내고 부역을 시달리게 하고 하는 현상을 비판을 한 그 가렴주구라는 건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